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상이 형입니다. 베스트셀러 완전 소화 시리즈 그 첫 번째 책으로 다루고 있는 4월의 책 내면 소통. 벌써 베스트셀러 완벽 소화 시리즈 내면 소통 3주차입니다. 지금 저는 8장까지 영상 대본을 정리한 상태이고요. 앞으로 3장만 더 하면 이론 정리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론 정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는요. 이것보다 지금 저의 마음 상태를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더 좋겠네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빨리 이론 정리를 끝내고 김주환 교수님의 채널에 들어가서 명상을 직접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사실 앞으로 남은 9장, 10장, 11장이 다 이론보다는 명상 실습에 대한 설명 부분이라서 지금 계속 읽고 있기는 한데 딱히 정리할 게 이제 보이진 않습니다. 텍스트보다 이제는 실제로 몸으로 경험해 봐야 하는 단계로 거의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거의 4번째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조급함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좀 대충 읽게 되고요. 빨리 채널에 들어가서 명상을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론 정리에 애쓰고 있는 이유는 먼저는 저와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1일 1영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 읽는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스트셀러 완벽 소화 시리즈 내면 소통 3주차 영상 시작해 볼게요. 지난 2주차까지는 저희가 이 책 목차를 기준으로 4장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차는 제 5장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은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뇌는 추론 능력이 있습니다. 매 순간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거기에 의미와 해석을 붙여서 이야기 형태로 만듭니다. 이야기 형태로 만든 기억의 집합체가 곧 의식인데요. 의식은 끊임없이 자동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경험은 감각 정보와 스토리로 결정됩니다. 감각 정보는 이야기 소재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야기 소재만으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감정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단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어머니, 아이, 눈물. 이렇게 3단어가 있다고 해볼 때 이 단어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감정도 어떠한 느낌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단어를 가지고 한 문장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 문장은 곧 스토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사람마다 이 똑같은 3단어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문장은 다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장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 소통 훈련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의식이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기 전에 이야기 소재로 존재하는 그 감각 정보에 직접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머니, 아이, 눈물 이 3단어로 스토리를 만들기 전에 이 원재료에 먼저 집중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식이 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식은 아주 자동적으로 이미 우리 안에 습관화된 규칙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방식을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바꾸려고 할 때 필요한 선행 훈련은 우리의 배경 자아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1, 2, 3주차를 거듭하면서 이 배경 자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다루었는데요. 여기에서 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배경 자아는 경험자의 스토리텔링을 들어주고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자아이다. 그렇기에 경험 자아는 고통, 괴로움, 즐거움, 행복감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만 배경 자아는 그렇지 않다. 배경 자아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경험 자아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평소 나의 습관적 스토리텔링 작업 방식을 알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의식의 스토리텔링 과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경험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자는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경험자를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내면 소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음식점 앞에 길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저 집 맛집인가 보다. 이것이 바로 가축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축법은 가장 불확실하고 위험한 논증법이에요. 정확성이 가장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음식점 앞에 길게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해서 그것이 곧 맛집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막 오픈한 집이라서 오픈빨로 손님이 많은 거일 수도 있어요. 또는 오늘 하루만 반값 행사를 해서 줄을 선 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픈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 장사날이라 손님이 많은 거일 수도 있어요. 또는 안에 유명한 연예인이 와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축법은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논증법이에요. 아마 이 경우의 수는 전 세계 인구수와 비례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모두 각자의 경험에 따른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 차원으로 보면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아마 이 경우의 수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 사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다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지각할 때 반드시 이 추론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마음 근력 훈련을 통해 습관적인 스토리텔링 방식과 내용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규칙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규칙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의 뇌는 매 순간 규칙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야 예측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왜 뇌는 예측 오류를 최소화하려고 할까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집중 때문입니다. 단번이라도 경험해 본 것은 두 번째 경험을 위해 우리의 뇌는 규칙을 만듭니다. 그래야 그 경험이 반복될 때 에너지를 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너지를 아껴서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정보를 더 빠르고 많이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말장난 같지만 이런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뇌는 예측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지만 그 규칙을 만드는 이유는 예측 오류를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다. 그래서 마음 근력을 강화하는 것은 특정 신경망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스토리텔러인데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스토리를 만드느냐, 어떤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어떤 습관으로 스토리를 만드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각 정보로는 이야기 소재만으로는 어떠한 힘도 우리에게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 이야기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느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면 소통 훈련이라는 것은 스토리텔링을 하기 전에 이야기 소재 그대로 있을 때 감각 정보에 의미 부여가 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스토리를 만들어서 해석을 하기 전에 그 감각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금 세부적인 훈련으로는 자기 참조 과정이라는 훈련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 자아를 바라보는 배경 자아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자기 참조 과정 훈련입니다. 경험 자아를 바라봄으로써 내부 상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스토리텔링 습관을 알아차리고 이를 의도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내면 소통 훈련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면 소통 훈련의 핵심 중에 하나는 자동적 스토리텔링의 내용과 방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스토리텔링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우울 증세를 보이는 마음 근력이 약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강박적인 스토리텔링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스토리텔링은 불안 장애나 우울증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이기도 해요. 우리의 목표는 MPFC를 중심으로 한 전전두피질 신경망을 활성화하고 편도체를 안정화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주의는 대개 외부를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 근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의 주의를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돌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은 제6장 내재적 질서와 내면 소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옥상이 형이었습니다.